눈, 해산물, 운하, 맥주, 친구. 책갈피에서 눈이 쏟아지는 소설들을 꽤 좋아한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 제일 유명하지만 이제야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도 만만찮다. 이제야의 소설을 읽은 뒤로는 나도 꼭 한 번은 폭설에 고립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 소망을 이루자면 폭설이 내린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채 눈이 쏟아지는 곳에 있어야만 하는데 살아보니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해마다 겨울이 되어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가 나올 때면 여간 부럽지 않았다. 어느 해인가는 일본 니가타에 1m가 넘는 눈이 내렸다는 국제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한참 윤대녀의 눈이 여행자라는 책을 읽을 무렵이었는데 배경이 마침 니가타였다. 우연의 일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 바로 그날 저녁 동네 오뎅집에서 윤대영 선배를 만났다.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하도 신기해서 내가 선배에게 소리쳤다. 오늘 눈이 1m나 왔다는데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이라 윤대영 선배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니가타의 눈이 1m나 왔대요. 내가 덧붙였다. 폭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 윤대영 선배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이따금 마주치는 김은 선생은 겨울만 되면 홋카이도에 갔을 때의 일화를 말씀하시곤 한다. 겨우내 눈이 몇 미터씩 쌓이지. 거기까지는 나도 아마 그렇겠지요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이란 그래서 사람들은 땅굴처럼 눈을 파면서 술집을 찾아다니지. 그 굴을 따라가다 보면 한쪽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가 바로 술집이야. 술집으로 들어가면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샤미센을 치면서 종종을 팔아. 거기까지 들으면 좀 의아해진다. 샤미센을 친다고요? 그렇지, 샤미센을. 천연덕스럽게 선생은 말한다. 등빛을 따라 눈 동굴을 지나가면 기모노를 입고 샤미센을 치면서 종종을 파는 일본 여자라니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지만 어쨌거나 난 폭설에 약한 남자다. 선생의 말을 무조건 믿기로 했다. 정말 부럽습니다, 선생님. 저도 죽기 전에 그 술집에 갈 수 있을까요? 절 당장 거기로 데려가 주세요. 물론 아직까지 난 눈 동굴을 지나면 눈 때문에 방의 바닥이 환한 그 술집에 가보지 못했다. 덕분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은 점점 늘어나기만 했다. 그 중에서도 폭설에 고립되는 일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식으로 말해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할 일이었다. 2010년에 7번 국도 리비지티드라는 책을 출간한 뒤 독자들과 만나는 행사가 열린 적이 있었다. 그건 13년 전인 1997년에 출간한 7번 국도라는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쓴 소설이었다. 26살에 자전거로 7번 국도를 여행한 뒤 그 소설을 다 쓰고 나니까 27살이 끝나 있었다. 이 소설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미미해서 크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소설 같은 건 그만 쓰자고 생각하고 28살부터 잡지사를 다녔다. 그 밤에 나는 인생은 너무나 길어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 말도 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13년 전만 해도 나는 2010년이 되어서도 내가 계속 소설을 쓰리라는 걸, 더구나 7번 국도를 다시 써서 출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렇게 독자들과 만나게 되리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인생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다. 그러고 보니 예측한 대로 삶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행사를 끝마치고 나올 때부터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근처 맥주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내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다. 눈, 해산물, 운하, 맥주, 친구. 이 중에서 2개만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도 대단한 행운인데 그날은 4개까지 가능했다. 새벽까지 눈에 2번 동그라미를 칠 만큼 많은 눈이 내렸고 서울의 교통은 마비됐다. 결국 나는 홍대 앞에서 폭설에 고립되는 행운을 맞은 것이다. 진짜 인생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진짜 인생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뜻하지 않은 폭설이라면 최고의 인생이리라.